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도와 은혜 농슐랭 가이드 방구석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가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네. 저희가 방구석 리뷰가 아니라 방구석 토크로 찾아뵀었죠. 네. 네. 방구석 토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을 또 이 자리로 모시게 됐고 네. 생각보다 좀 반응이 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또 그 힘을 얻어서 또 네. 우리 약간 방구석 리뷰도 같이 좀 흥행했으면 하는 네, 바람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셨다고 하는 그런 댓글 제가 봤어요. 네. 아니 이 선수가? 네. 아니 이 선수가 어떻게 여길 나왔냐? 섭외력이 정말 장난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주셨고. 네, 다만 아쉬웠던 거는 사실 6개 구단 가운데 지금 4개 구단 선수들만 이제 초대를 했고 네. 또 다시 리그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또한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좀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선수들 더 이상 좀 모실 수 없게 된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네. 이제 저희 리그가 끝나면 또 이 자리를 또 모시도록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약돼 있는 선수들이 몇 있어요. 또 네. 아직 저희가 아직 비밀이라고 아직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김은혜 해설위원이 얘기해 주신 대로 저희 그 선수들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네. 시즌 끝나는 대로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네. 첫 번째 소식은 바로 다시 시작된 6라운드입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 삼성생명과 KB스타즈의 경기를 시작해서 이제 남은 6라운드 여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우리은행과 하나원큐의 경기가 토요일 날 원래 있었는데 그게 네. 이제 미뤄졌어요. 그렇죠. 네. 우선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우리은행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또 9명의 엔트리가 채워지지 않은 9명의 엔트리가 되지 않을 때 경기를 좀 뭐 미루거나 할 수 있는데 네. 우선은 정규리그 일정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고 3월 27일에 정규리그 일정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28일날 이제 정규리그를 마친 뒤에 시상식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 일정을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농구가 쉬는 화요일 또는 이게 확산세가 더 많이 돼서 경기가 계속 미뤄질 경우는 하루에 2경기 뭐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연전 게임이 될 수 있고 네,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또 리그가 치러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네요, 정말. 네,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그 여자농구 리그 같은 경우는 하루 퐁당 경기는 있지만 그 경기하고 다음날 경기했던 경우는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어떤 체력적인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또 앞으로 어떻게 리그가 흘러가는지 이 부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화요일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3경기가 펼쳐졌고 그 중에 2경기가 삼성생명 경기였어요. 네. 근데 좀 재미있는 결과가 펼쳐졌단 말이죠. 네, 삼성생명이 2승을 거뒀습니다. 네. 네. 우선은 이제 휴식기를 42일간 가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이날 경기 이제 그 첫날 경기 삼성생명과 KB스타즈 경기를 앞두고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뭔가 리그를 시작하는 그때의 마음가짐 네, 그런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다고 네. 해요. 그래서 네. 경기력을 봤을 때도 사실 1쿼터 시작할 때 약간은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 뭐 그 다음날 경기도 그 다음 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삼성생명과 신한은행 경기 역시 네. 선수들이 어떤 좀 긴장했던 부분이 어떤 코트 밸런스를 맞춰가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네. 좀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삼성생명이 또 KB스타즈도 잡고 네. 신한은행까지 잡으면서 그래도 좀 쾌조를 네. 거뒀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김현주 해설위원 모셔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삼성생명이 시작하는 스케줄이 좀 어렵다. 굉장히 강팀과 붙기 때문에 네. 삼성생명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이 스타팅에서 나오는 어떤 멤버들의 어떤 맞아요. 변화 이런 네.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변수로 작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생명이 이제 KB스타즈가 엄청 쫓아오면서 네. 마지막에 질 뻔했는데 네. 그게 또 이제
승리하는 네. 경기가 되면서 그 다음 경기에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네. 싶거든요. 전 첫 경기에서는 배윤 선수가 뛰지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좀 젊은 선수들이 어떤 패기 넘치는 모습, 또 기존에 활약하는 선수들보다도 기존에 얼굴을 많이 비치지 않았던 선수들의 의외의 좀 활약들이 네. 되려 뭔가 선수들에게 에너지를 좀 불어 넣어줬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이명관 선수의 활약도 네. 좋았고 네. 또 이해란 선수의 활약도 맞아요. 좋았고 네. 뭐 이제 그 두 선수 외에도 정말 다른 선수들 어떤 다 같이 시너지를 얻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또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았나 싶고요. 네. 신한은행과 삼성생명 경기 끝나고 이제 제가 배윤 선수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 봤어요. 네. 당시 이제 없을 때 네, 배윤 선수가 이제 올 시즌에 4경기 결장을 했어요. 근데 4경기 결장했을 때 오히려 결장했을 때의 삼성생명의 승률이 3승 1패. 굉장히 높은 거죠. 네, 배윤 선수가 빠졌을 때 오히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어떻게 보면 KB스타즈를 잡았기 때문에 배윤 선수가 그 다음 경기 신한은행전에 맞아요. 임하는 각오가 아무래도 저는 마음이 무거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오히려 배윤 선수 조금 더 덤덤하게 네. 선수 정말 예뻐 죽겠다 네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날 가서 직관을 했는데 뭐 삼성생명의 경기력이 너무 좋았고 네. 특히 배윤 선수가 부담감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서도 그 경기 내용을 보면 너무 잘해줬고 20득점 이상을 했잖아요. 네. 삼성생명의 어떤 배드리지 또 백 캡틴으로서의 어떤 중심을 네. 잘 잡아주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6라운드에서 지난번에 김은혜 해설위원이 얘기했던 강유림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강유림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저는 강유림 선수가 이 브레이크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라고 뭐 얘기를 하자면 사실 강유림 선수가 슛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는 어떤 슈터로서의 역할 또 이제 그 3점 슛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만 가져갔다면 오히려 브레이크 이후에는 4번짜리 역할까지 수행을 하면서 이제 과거에 정말 하나원큐 시절에 보여줬던 네. 그런 움직임 강유림 선수에게 스크린 걸어주고 네. 또 빠져나와서 슛을 던지고 맞아요. 팝아웃해서 슛을 던지고 이런 모습을 되려 이제 휴식기 이후에 가져가면서 이제 스크린 플레이도 많았고 또 오펜스 리바운드 가담도 많이 하면서 네. 좀 오히려 조금 더 이 역할이 강유림 선수에게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뭔가 역할이 단순해지면서 더 본인의 어떤 장점에 네.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 경기 중에 또 이제 강유림 선수가 슛을 딱 쐈는데 파울이 딱 나면서 네. 탁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뒤에 있던 A 플로어 보드. 거기를 A보드라고 하나요? 네. 그거를 빵 치면서 네. 완전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왜냐면 그날 경기에서도 사실 3점슛이 잘 들어가진 않았어요. 3점슛 한 개도 못 넣었지만 강유림 선수를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그런 스크린을 걸어주고 빠지고 또 본인이 받고 나와서 던져주고 어떤 스윙맨으로서의 역할도 잘했고 네. 또 약간 빅맨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잘했잖아요. 네네. 근데 워낙 슛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분노의 표출을 그래서 제가 그 세레모니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보니까 강유림 선수가 나 세레모니 한 거 아닌데 이렇게 진짜? 코멘트 썼더라고요. 세레모니 맞잖아요. 이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강유림 선수를 혹시라도 초대하게 된다면 네. 세레머니였냐 아니었냐 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신한은행이 아무래도 첫 번째 경기 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임하는 경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담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신한은행 선수들한테는 좀 적용이 좀 되지 네.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좀 몸이 무거워 보였고요.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좀 의외의 모습이었던 게 한엄지 선수가 이제 출전을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어요. 한엄지 선수가 올 시즌 사실 출전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또 6라운드 시작하는 이 경기에서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한엄지 선수가 이 마지막 뛰었던 경기가 지난해 2021년 3월 2일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은 거의 1년 며칠 만이죠? 거의 1년 1주일 만에 네, 경기를 엄청, 뛰어서 스스로도 굉장히 부담감이 많았을 테고 뭔가 그랬을 텐데 좀 전체적으로 신한은행의 어떤 빠른 트랜지션 또 거기서 3점 슛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이런 모습은 좀 초반에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좀 신한은행의 기존의 컬러라고 하면 이렇게 빠르게 밀어붙이고 거기서 패스 한두 번에 패스 한두 번에 뭐 슛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정말 이 3점 슛으로 리머텍이 많은 팀이기도 한데 조금은 선수들이 좀 주저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게 들어요. 신한은행이
삼성생명이 잘 못했던 건지 아니면 삼성생명이 좋았던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 게 네. 그 삼성생명 수비가 가운데 그 뭐라고 하죠? 예전에 SK나이츠 최준용 선수가 네. 쓰는 스리트 드랍존. 네, 드랍존 약간 그 형태의 수비를 쓰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 볼이 스윙 돌 때 정말 삼성생명 선수들이 빠르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외곽 슛을 던질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안 난 것 같다. 네. 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그만큼 준비가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삼성생명이 들었고 맨투맨 디펜스랑 이 3-2 드랍존 디펜스를 이렇게 섞어가면서 네. 썼는데 특히 3-2 이 드롭존을 쓸 때 이 가운데 탑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뭐 SK 나이츠 얘기하셨지만 에런 헤인즈가 썼었고 최준용 선수가 썼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 가운데 있는 선수가 신장이 큰 선수가 서면 유리한 게 가운데 있는 선수가 이 로포스트까지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가운데 위치가 상당히 똑똑한 선수가 해야 돼요. 근데 그 위치를 이해란 선수한테 맡겼단 이해란 말이죠. 선수, 네. 신장도 좋고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탑에서 이해란 선수에게 맡기고 이 양쪽 날개를 아예 덮어버리는 네, 완전 잘라서 코너 쪽 45 코너 네. 쪽으로 패스가 못 가게끔 덮어버리는 디펜스를 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한은행이 볼이 안 도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앞선에서 한두 번 돌다가 던져서 못 넣고 이러한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제 뭐 결과론적이지만 어쨌든 수비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좀 거기서 재미를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키가 크고 빨라야지 그 드랍존 수비의 중심에 쓸 수 있는 네. 굉장히 재미있게 경기를 봤고요. 네, 오랜만에 또 저도 경기장에 찾아가서 요즘엔 또 현장 예배도 되니까 네. 또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꼭- 또 임금배 감독님 네. 100승. 네, 임금배 커피차. 감독님 네. 네. 커피차도 있었고요. 또 제가 가서 떡도 한 2개 가져와가지고 배고파서 먹었습니다. 네, 이제 어제 경기였죠. 네, 네. BNK하고 하나원큐의 경기. 근데 뭐 초반에 말씀하셨던 BNK가 이제 하위권 팀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하나원큐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한홍큐는 사실 1쿼터부터 정말 몰아치는 득점이 잘 네. 나왔고요. 네. 선수 정말 쉬었나? 사실은 그 이전 두 경기를 봤을 때 선수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몸이 무거워 보였고 뭔가 좀 적응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날 경기에서는 BNK나 하나원큐나 그리 좀 긴장하지 않았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만큼 하나원큐 경기력이 정말 좋았어요. 네. 특히 뭐 양인영 선수가 안쪽에서 잘 버텨줬고 또 뭐 김미현 선수 외곽슛도 네. 있었고 또 정예림 선수도 활약이 좋았고 신지현 선수 뭐 말할 것도 없이 네. 뭐 다 같이 좀 움직이는 플레이들이 음. 잘 나왔지만 결국에는 좀 뒷심 부족 네. 또 역시나 양인영 선수가 오반칙 퇴장을 당하면서 좀 높이의 열세를 보였던 게 패배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거기서 경기가 조금 흐름이 넘어갔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왜냐하면 양인영 선수가 뭐 저희 방구석 토크를 네. 왔다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했어요. 저희가 뭔가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들 본인이 나는 이것까지 다 잘할 거야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잘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니까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막 이런 수비도 생각을. 진짜 예. 잘했고요. 블락슛도 엄청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강점을 더 살려가면서 리바운드도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특히 공격 리바운드 맞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원큐의 어떤 그 상승세를 끌고 갔던 어떤 에이스 역할을 했는데 네. 너무 아쉽게 이제 오반칙으로 네. 퇴장을 당하면서 그러니까요. 사실 거기에서 물론 이제 더 많은 점차를 리드해 가고 상대에게 3점슛을 허용하면서 추격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어떤 대등한 승부를 계속 이어갔는데 네. 거기에서 사실 점수가 벌어졌던 건 양인영 선수의 오반칙 퇴장 당한 이후에 맞아요. 어떤 네. 빅맨이 빠지면서 이 페인트 존을 내주고 또 거기서 뭐 김한별 선수의 활약 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네. 이제 오히려 상대에게 어떤 점수를 헌납했던 부분들이 아니었나. 네, 맞아요. 네. BNK 어떻게 보면 지금 승리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김한별 선수의 중심 그리고 이소희 선수의 득점 지원 뭐 이런 것들이 BNK가 승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번 경기에서도 특히나 더 김한별 선수가 중심을 잡아줬고 네. 이소희 선수가 20점 넘게 득점을 네, 했죠. 22점. 외곽슛도 굉장히 잘 들어갔고요. 네. 네, 이 득점 지원을 잘 해주면서 4쿼터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게 뭐 승리 요인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뭐 이소희 선수의 외곽도 3점슛 4개가 들어갔고요. 네. 또 44%의 확률이었어요. 정말 진짜 이소희 선수는
정말 많이 좋아진 것도 맞고요. 네. 이제는 스코어러의 역할도 잘하고 있고요. 정말 다만 진짜 이만큼 아쉬운 게 어떤 의욕화다. 네, 정말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거기서의 하지 말아야 될 파울들을 좀 한두 개씩 하는 거 네. 그 부분만 조금 줄인다면 좀 앞으로 정말 이 BNK의 어떤 미래를 책임질 확실한 에이스가 되지 않을까. 네, 뭐 여전히 지금도 잘하고 있긴 하지만 또 나이대에 비해 잘하고 있지만 네. 네, 조금 더 보완돼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미세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어리지만 여자 농구를 이끌어갈 어떤 차세대 유망주 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뭐 오른손으로 특히 슛을 바꾸고 나서는 특히 더 잘 들어가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본인의 어떤 주 손을 찾은 것 같은 느낌. 자, 지금 BNK가 승리를 거두면서 삼성생명과의 격차가 한 경기 반 차이가 나는데 네. 삼성생명이 27경기를 치렀고 네. BNK가 26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만약에 BNK가 한 경기를 더 치러서 승리를 하게 되면 반 경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야,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남은 경기가 네. 삼성생명은 지금 2경기를 치렀으니까 네. 3경기가 남았죠. 남았고 BNK는 4경기가 남았죠. 네. 야, 이거 뭐 알 수가 없는. 근데 당장 지금 네. 내일 모레 목요일 경기가 네. 또 두 팀의 맞아요. 매치예요. 네네. 단두대 매치인데 네. 글쎄요, 사실은 득점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BNK가 조금 더 앞선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워낙 두 팀 다 지금 뭐 상승세라고 볼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 경기가 정말 이 박빙 네. 어떤 매치가 되지 않을까.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경기를 할 때 뭐 남은 6라운드를 어쨌든 다 치러가면서 네. 뭐 목요일에 어떤 단두대 매치도 단두대 매치지만 이 팀들이 어떤 팀 운영을 해 나가면서 생길 수 있는 변수들 이런 것들이 사실 팀의 어떤 성적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 뭐 예를 들면 코로나라든지 네. 네, 그런 것들이 그렇죠. 선수들이 6라운드는 특히나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선수들이 어떤 컨디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특히. 네. 뭐 우리은행은 아직까지 좀 회복이 다 안 됐다라고 평가할 수 네. 있고 네. 또 선수들이 어떤 팀들은 회복이 다 된 뒤에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끌어올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팀들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컨디션의 변수가 결국에는 승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두 팀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올라와 있고 목요일 날 이 단두대 매치에서 네. 두 팀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남은 어떤 4위 싸움에서의 네.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네. 게임이기도 하고 네. 뭐 사실 양 팀의 전적으로 보면 삼성생명이 3승, BNK가 2승, 3승 2패로 삼성생명이 앞서 있기는 해요.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워낙 지금 김한별 선수의 몸 상태가 이제 점점 더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맞아요. 때문에 좀 네.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요. 반면에 삼성생명의 리스크는 윤예빈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발목 부상으로 결장을 했다는 부분 또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출전을 할지 안 할지 뭐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윤예빈 선수가 출전하지 못했지만 신이슬 선수가 네. 얼마나 잘 그 부분을 메꿔주느냐 네. 그것도 굉장히 좀 볼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단비 선수도 네. 삼성생명의 김단비 선수도 네. 웜업은 하더라고요. 네. 네, 다행히도 네, 그래서 회복이 돼서. 네, 네네. 회복이 지금 되고 있는 단계이기 네. 때문에 그래도 조만간에 조금씩 출전 시간을 가져가지 않을까 네. 예상합니다. 뭐 남은 6라운드가 이제 몇 경기 남지 않았지만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사실 4위를 누가 할 것이냐 관심을 가지실 거고 네. 저희도 남은 경기를 아주 재미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